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분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발표자나 시장님 브리핑의 경우에는 예외고요. 그 외 지역위원들의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2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무질서하게 발언하시는 것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운영 회의록 게시 범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밴드에서만 연결을 했더니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소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회의 와서 다른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회의 자료에 수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회의 사회 방식 변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오프닝을 멘트를 열었죠. 제가 열었죠. 저희는 이제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주민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운영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회의 운영 방식은요. 저번 회의 때 5개의 안건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3가지 안건은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육 이수기관 사회봉사처 부족 문제 해결하고,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 제안하고, 메타협 급행정차 및 복합단지 연계는 부서로 넘어가서 이따가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된 건이 동탄 3동 행정구역 조정,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탄 3동에 대해서는 재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저희가 해치개도 있고 저희가 어떤 분과에서 나온 것을 의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저번 회의 마지막에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왜 저희가 낸 분과에서 낸 의견을 그냥 다 받으셔서 브리핑 해주시면 되지, 그게 어려운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취지를, 지역회의 취지를 가만히 되새기다 보니까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회의에서 분과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안건을 내지만 그 분과에서 낸 분들이 저희 지역회의를 대변하는 정부의 대표는 또 아니거든요. 저희 지역회의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과반수 이상의 통과를 해야만 그것에 이제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 힘을 보태드리는 거고, 주민 의사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일단 동탄 3동권은 그렇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제 발표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저기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고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발표를 하고 의결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각하셨나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브리핑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역위원회 질의와 답변, 발표는 2분 가지고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발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그냥 손으로 잡는 거 하나 주실래요? 빼면 되나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 논의는 동탄 3동 행정구역 조정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개선이고요. 아랫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 잊어먹으셨을까봐 앞에 그전 회의 자료예요. 저번 달 회의 자료 한번 살짝 이렇게 읽어봐 주세요. 아마 내용 들어갔죠? 회의 자료에도.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회의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재발표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요. 안 했는데 왜? 네. 안 했다고 해서 왜 했냐고. 아우,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립니다 지금. 안 했다고 해서 왜 했냐고. 아니요. 그걸 오늘 의결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반대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의결을 한다는 거지, 이거를 지금 안건을 올린다는 얘기가 근데 의견을 아닙니다. 3동에서 했지 왜? 죄송하지만 이따가 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금은 무질서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발표를 했었죠.
근데 사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었을 뿐 상세한 내용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해서 사실 그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관리상 불가능하다는 지역위원분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을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수원시의 농식물 자원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말씀은 단독주택을 올해 새로 설치했대요. 시범 운영을 하는데 구별 두 군데에서 행궁동하고 또 다른 군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송파구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움에. 그래서 제가 또 송파구에 전화를 했더니 이름들이 다 달라요. 자원순환과, 수원은 농식물자원팀, 송파구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또 그래서 걸어봤어요. 송파구는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쪽에서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튼튼히 붙여서 썼던 기억이 가물게 나고요. 이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설치가 돼서요. 현재까지 2,000대가 단독주택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2,000대면 한 건물당 하나 정도씩 아니에요? 맞대요. 그럼 2,000대면 2,000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가능성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 설치를 했는데 모르신 경우 없나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경우 없나요? 그랬더니 거의 없습니다. 90몇 프로가 아직까지도 4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타 지자체 사례로 서울시 중남구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보시면 될 거예요. 홍보 자료에 보면 RFID 기기의 사용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신청 기간 2019년도 1월, 1월부터네요. 그리고 20세대 이상 일반 주택, 단독,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고 그럼 여기에만 또 있을까? 다른 곳을 또 찾아봤습니다. 여기 강동구 암사동에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더 적어요. 보면 9세대 이상만 돼도 해줘요. 근데 다 시범 지역을 정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기 내용에 보시면 설치조건의 우측 자료의 설치조건을 보시면 대표관리자 지정, 정기로 부담, 그 다음에 입주자 전체 동의서 필수.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목이 입주자 전체 동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을 다시 할 때 의견 수렴을 주민들한테 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아파트에서 무언가를 시행할 때는 제가 독단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장님께서 지역회의를 여셨고 저랑 마인드가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은 금연 건물을 지정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어디에 할까요? 몇 군데 설치할까요? 설문지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지금은 몇 대가 합당할까요? 2대 이상, 3대 이상 다 의견 수렴한 뒤에 진행을 해서 그 입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절차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보니 그 역할을 하는 게 입주자 전체 동의서를 받은 그 건물에서 한다면 반발도 없고 그분들은 당연히 협조를 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단독주택을 뭐 안 사시는 건물도 있다 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주인분이 사시는 건물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건물을 잘 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보시면 일반 주택과 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설명회죠. 무언가를 또 할 때 주민 설명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떤 질문을 주고 세대별 종량기 설치 시 비닐봉지 사용 가능한가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답변. 관리 주체는 누가 하나요? 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9세대 이상 5세대 주택도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과 답변과 우측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어서 신청을 받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조금 단독주택이죠. 법률주의 사항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취지로 이런 경진대회도 있더라.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제가 사실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저희가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이거를 했을 때 20% 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주민분, 지역 위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굉장히 더웠던 거 아실 거예요. 지구가 계속 뜨거워져 가고 있죠. 근데 저희는 쓰레기를 계속 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게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물기도 짜서 내놓게 되고 음식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지의 시민 의식으로 이 제가 제안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단지는 RFID 중량기 설치 지원 주민 설명회 및 시행 안내 홍보문을 배포를 해주시고요. RFID 종량기 신청서 배포 및 접수, 음식물 수거함 주기적 보합 세척. 요건 하산시청에서 제가 통화를 할 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탄 이권역에서 보합 세척기를 뭐 해달라는 제안이 왔는데 그 지역 회의에서요. 이렇게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건의가 돼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관리 문제가 어느 정도 2주에 한 번씩 보합 세척기를 돌리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공동주택의 부식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식이 심한 상판을 교체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함 주기적 보합 세척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통세척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인식 오류 기기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안 되면 죄송하지만 교체를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경준대회는 이 공동주택에 해서 쓰레기를 더 줄이는데 저희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직무 연수를 갖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구글입니다. 제가 이걸 띄운 이유는 지금 다른 말들도 다 저는 와닿지만 매일 위험을 감수하라고, 매일 용기를 내 위험을 감수하라고 설명한다는 부분인데, 읽어보시면 아래 그들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오래 토론하는 대신 일단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향상시킨다. 저희가 전체를 못합니다. 당연히 비용이 이게 대수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시범 운행을 하되 자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세대의 동의를 받는다면 충분히 시행을 했을 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질의 주신 분들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를 뭐 분과별로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요. 한번 교육복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요 증권에서요. 예, 요거 하고 동탄 3동법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문화경니까 있으신가요? 교통문과요. 행정도시부분에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동탄 3동 혹시 그 발표자 오셨나요?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럼 뭐 질문 답변이 불가하겠네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탄 3동 행정구역 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조정했던 그 제안하신 거는 혹시 저번 회의 안 오신 분, 못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오셨어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 자료 오늘 보셨나요? 지금 제가 잠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탄 3동 행정구역 조정이요. 선임 요청이거든요. 요청 지역이 능동, 제천지, 부추지역, 수성마을, 풍성, 신미지역 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어디세요? 잠깐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찬성하고 안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지금 잠깐 근데 이거 시간 좀 재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그 지금 편입을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거를 포함시켜 그거를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냐 그거를 지금 의견을 이거를 안건으로 올리는데요. 네. 이거를 진행을 하자는데 안건을 올리는 분과로 거예요. 넘기는 어떻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건 올리는 거 원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찬성. 아니요. 지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 동탄 상동거 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건가요? 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의미는 우리 여기 있는 지역위원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적으로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안건을 올릴 때는 이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시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주민들은 반대한다. 그럴 때는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시에서는 이쪽 방향 할 건지 안 할지 아무 방향이 없는데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안건으로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동의 행정구역 조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건 여기 계신 지역위원님들은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거에 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좀 아까 저 위원님은 그런 물음을 한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저도 같은 의도가 맞고요. 그러니까 동탄 상동 평일 요청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안에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래서 없으시면 이걸 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지금 거꾸로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제가 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 안건을 올리는 것을 동의하시는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의미와 이 의미가 같거든요. 지금 안건을 올리는지 말는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추가 발표를 마쳤고요. RFID 그 기기를 그 안건을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네. 네, 다시 불러주세요. 그 대략적이라도 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이게 RFID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너무 무모하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시의 어떤 다른 일들 못하게 되니까. 아, 그럼 그래서 아까 질의 시간을 드렸는데 답변 이제 질의를 하시네요. 네, 그러면 잠깐 이제는 발표자 입장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주제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에서 뭐 이 정도 약간 추가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늘막도 한 250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저는 예전 발표할 때는 1동을 전체를 다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홍보를 한 후에 그 지역에 홍보를 하고 지역에서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다. 아까 자료에도 있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면 10개까지만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에서의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네, 그럴 때면 얼마에 곱하기 18주면 한 4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6천만 원 상도 내에서 시마다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모든 병의 교록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10개씩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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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성에 관련 포함 속에 이걸 설치하는 이 비용과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관리를 만약에 하나의 건물로 해서 설치를 하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동네 여러분들 9가구가 같이 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할 때 일자리 창출에 의한 다른 노동인들 쓸 것인지 아니면 보합수척에 이거 했을 때 설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출이 돼야지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관리가 중요하고 사실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는 관리에 대한 처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시면 저희가 찬성 반대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제가 네, 저도 눌러주세요. 아까 보시면 그 입주자 동의라는 게 있어요. 대표 관리자를 선출하는데 대부분은 집주인이나 단독주택 보시면 청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도 돈을 주고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 하나당 보통 1개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교체하는 통이 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리자는 건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건물 그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관리하실 때 그러면 그 통들을 다 어떻게 매번 씻냐? 그럼 보통은 버리실 때 음식물 쓰레기 매번 닦으시지 않으시잖아요. 2주에 한 번 정도씩 고압 세척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거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통은 자체는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네. 아니, 들렸나요? 지금 이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제안한 부분이 안건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만 지금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제안이 뭐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찬성해서 올라가면은 시의 같은 거는 이 제안이 괜찮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고 그런 거 안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이 1억밖에 없다 뭐 이제 좋은데 2억 없다 그러면은 그 정도 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산이 얼마 들고 뭐 어떻게 들고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저 쓰레기 처리 방식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난 반대한다. 이것만 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갖고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하면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어 못하겠다.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리도 김정은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훅 지나가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일단 상속권이요 아니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경비요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분이서 괜찮은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걸 갖다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쓰레기가 꽉 찼을 때 누가 그것을 통을 가를 것이며, 고압세척기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물건, 즉 조개 껍데기는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그걸 갖다 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조합적으로 홍보서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이게 항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예시를 대고 제가 다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밥을 차리는데 밥상에 어느 반찬이 어떻게 요리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말씀하라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가 밥상에 차릴지 말지를 정하는 자리지 제가 그것까지 시 예산도 모르는데 다 한다는 건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이미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알아서 지금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왜 갑자기 이 통이 바뀌어서 디자인이 바뀌어서 놓여있다고 걔를 왜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꽁꽁 어는 건 언제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냥 통에 놓여있는 것보다 RFID 기기는 이렇게 새 통 같은데 반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보온성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 처음에 저는 제가 잠깐 지금 저도 잠깐만 읽어주세요. 마지막 발언을 하자면 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는 여기가 시행되고 있는지 뭔지 관심도 없었고요. 다만 어떤 지인의 불편사항을 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보니 이거의 궁극적인 가장 최대한 그 목표는 뭐냐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 온난화, 지구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온난화가 되는데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가 반드시 줄여야 되는 숙제거든요. 저희 아이들 세대에는 지구가 불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작은 변화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가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도하고 시행하다가
또 잘못된 게 있거나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또 보완할 게 있으면 그만큼 또 발전을 하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보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결을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해주시겠어요? 반대요. 쓸데없는 결정 쓰지 맙시다. 그거 필요한데 해요. 없어도 돼요. 예, 쓰셨나요? 예,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다른 분의 의견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답을 주시면 예, 찬성이 20분이고요. 반대가 10분으로 예, 다반수 이상이 돼서 예, 의견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탄 상동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가 안 오셔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의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네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찬성이신 분 한 분 발표를 듣고 반대이신 분 발표를 듣고 의결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저분 얘기 듣고 해봐야죠. 찬성하시는 분 중에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찬성? 그리고 반대 쪽이시고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발표 시간은 조금 한 5분 정도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요거는 설명이 필요한 발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예, 나오셔가지고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찬성하시는 분부터 나오시겠어요? 네, 설명. 아까 손드셨잖아요. 자리에서 하시겠어요? 네, 자리로 마이크 좀 해주세요. 저기 말씀하실 때는 동이랑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상동 자치구 박순장입니다. 우리 상동은요, 공동 주택이 아파트가 12,450, 약 12,500세대. 근데 먼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오피스텔 원룸 2룸이 7,000세대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4,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 그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가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4만 3천 명의 동간 주민의 80%, 약 90%가 그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마땅한 그 공간, 말하자면 그 지금 그 주민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그 진안동 주역에서 모든 그 상업활동, 그 편의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는 모든 검소와 검역과 그 배려, 그다음에 그 같은 동네 먼 동네가 그런 것이 여기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동단 3등의 모든 경제를 진안동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경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17년 그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 화성시의 자살률이 147명으로 전국의 2.1%에 천명당 2.1%에 보금가는 1.98%가 나온 것이 화성 지역입니다. 그게 동담이 그다음에 뭐 40명 그다음에 그 향양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그 동탄에 그런 그 마지막 자살률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그 편의시설과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동탄 상동 주민으로서는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되게. 그리고 그리고 행정구역으로도 더 저 지역과 진양동 자치센터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근데 저기를 후퇴어 저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저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안 하는데 우리가 올리는가 그 말을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 없고 안 한다면 좀 강력하게 좀 지원을 그 행정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께서 발언을 하셨고요.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이제 일어나서 좀 바라봐 주시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쪽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동탄삼동 이은보입니다. 저는 저번에 이거를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려서 다시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저께 저희 동탄삼동에서 통장단 회의도 있었는데 그때 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통장단도 거의 반대한다는 입장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맨 처음에는 토지 수용 자체 동탄 만들 때부터 이 지역은 토지 수용을 반대하셔서 토지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문체를 그러니까 처음 분양 받을 때부터 송골마을이라고 저희 옆에 있거든요. 병정이에요, 그것도. 근데 송골마을도 자기네도 동탄에 편입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송골마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푸른마을 옆에 LG자이 아파트가 또 새로 2,000세대 이상의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그 지역들이 이 한 곳을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여기 인원이 7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수용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지역 다가 이 지역부터 수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계에 있는 모든 병정은 다 수용해달라고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송골마을이나 그 지금 옆에 있는 LG자이나 있는 이쪽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멀어요.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학교가 멀어서 그 학교 때문에 병정 쪽으로 가려면 병정 중학교라든지 안화중학교 이런 쪽이 굉장히 또 과포화 상태예요. 거기가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가까운 저희 푸른마을 쪽에 푸른중학교나 한마음초등학교, 홍마음초등학교, 푸른초등학교, 능동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거기는 완전히 가밀 상태인데 더 가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쪽 지역에 어떤 재반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같이 수용을 하더라도 수용이 많이 되더라도 그런 재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온다면 모를까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 과포화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이 인구가 적고 여기는 사실은 상권이에요. 상권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상권만 허락한다고 한다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까? 동탄이 넓어지는 게 아마 점점 아마 항의가 더 계속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고요. 혹시 이 발표자 분들한테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네, 김진호님, 네, 마이크 지금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탄일동 김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회의에 참석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참석이든 반드시 표현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지금 계신 분들. 그래서 아까 동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 합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옮겨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원래는 지금 발표자가 오늘 계신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표자가 부재 중이세요 지금.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의결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발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의결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거부해 주십시오. 오늘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부해 주십시오. 발표자가 없어도 의결을 한다 오늘. 네. 반대. 네. 반대하시는 분 거세요 주세요. 반대. 쓰셨어요? 네,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이 찬성하셨나요? 그리고 반대가 3분이시고요. 그럼 오늘 의결을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네, 이거 눌러주세요. 동탄 삼동의 유태영입니다. 여기는 그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시에서 수용을 해갖고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원래 삼동이 그 운동장이 생기게 된 건데 반대해서 여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삼동이 운동장이 생길 자리야, 우리가. 근데 지금 아무것도 생기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수용을 해서 재개발시켜갖고 편입을 시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의견은 의견이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자, 예. 네, 경제문화 환경공과 김주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행정구역, 그러니까 동탄 3동으로 편입을 왜 해야 되는지, 아까 저기 보면은 뭐 행정복지센터와 떨어져서 민원 발생 저거 하나이거든요. 어려움, 그쵸? 저 어려움 저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실상 동탄 3동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저도 동탄 3동이거든요. 동탄 3동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기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곳이 굳이 동탄 3동에 들어오나 동탄 3동에 들어오지 않나 저희가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동탄 3동으로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발제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공공성에 있어서 저게 개인의 목적으로 저걸 동탄 3동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공공적인 부분에서 동탄 3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탄 3동으로 편입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동탄 3동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것이 동탄 3동으로 편입을 한다 안 한다에 정확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또한 한 분의 사실은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발표를 분명히 하셨고, 제가 질의 수련 시간을 드렸고, 의견한다 말씀을 드렸고, 의견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의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 그러시면 이 동탄 3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쓰셨어요? 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입니다. 네, 그러면 과반수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이거는 기타 안건이 아닙니다. 기타 운영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자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실 분 분과별로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교육복지부터. 네, 김원혜는. 예, 분과위원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저조차도 이 분과위가 경우에 따라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탄 1번역 셔틀버스 노선 결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연초에 우리 시장님이 야심차게 발표를 하신 지가 벌써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올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교통과 내에서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기다리는 건 있습니다. 하염없이. 그런데 우리 지역위원들의 책무는 뭐냐면,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뒤에 300세대라는 그 동탄 1번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기 자리에 왔고, 동탄 1번역 전체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동별 어떤 그런 이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과위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바로 이런 사례인데,
결론이 안 나면 다른 타 분과위원들 하염없이 그 분과에서 결론 내기만을 정말 기다려야 된다. 무한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교통분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결정을 못 내리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전체 회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 다른 분과에도 중요하고 동탄일권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 현철버스 노선에 대한 사안을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충분히 7, 8개월을 이미 시간을 충분히 들였는데도 이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분과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인내 한계가 왔고 그래서 이거 지체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서 빨리 참관을 해서 결정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시면 반대로 교통분과 어쩌시고요. 교통분과에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도 좋고 운영에 대해서도 좋고. 네. 네, 교통공사 김종택입니다. 우선 우리 밴드에서 그거를 올리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지역회를 거치면서 분과에서 우선 이 문제조차도 분과에서 교통분과에서 우리 분과에 어떤 소속된 일이기 때문에 분과에서 우선 이게 합의에 도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저희 합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도 2동 3동 교통분과에서 합의된 그 안을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 답변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일단 사분과 듣고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 경무과 하실 말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도시인가요? 의견 있으시면 네. 그럼 저는 반대로 지금은 지휘자가 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교통분과의 내용이 저희가 교류가 안 되고 몰랐는데 언제 올라왔나요? 세부적 교통분과에서만 한 내용이고요. 일단 과에서 자꾸 탑재고 이래서 저래서 할 필요는 이에 관해서는 저희 10월 운영위 회의에서 기타 안건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하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여기 또 답변이 있는데요. 답변 해줘. 그러면요. 아니면 다음 것도 어떤? 죄송한데 이거는 어쨌든 안건이니까요. 지금 안건이 근데 제가 운영 안건이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처럼 이 분과에서 올리더라도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공유를 안 하고 바로 그렇게 시에 넘길 수 있는 건지 의아하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 어떠한 분과에서 올리든지 전체 지역회의에서 다른 분과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유하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거기에 사안만 유독 그거를 뭐가 그게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과 다른 분과위원들하고 공유를 안 하고 교통분과만 아는 상태. 저희가 일본역 주민인데 그 중대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공유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시에 직접 뭔가 이렇게 넘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뭐 쓰레기 문제나 나래울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저희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데 왜 교통분과만 유독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회의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회의를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지역회의는 지역위원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회의는요, 지역회의 결정을 시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드린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 지역위원이고 어느 누구라고 여기에서 본인이 지역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개인적으로 시에다 제출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의 민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분과에서 자기가 결정해서 나는 무슨 분과인데 이 분과에서 결정했으니 하고 가나 어디다 얘기하는 거는요, 저희 과에서도 많이 들어본 잘못은 한 명의 민원인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개인 민원인으로 접수를 한 거고, 여기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신 거다 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지, 그냥 내시면 민원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따가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조금 이 설명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 드리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지역회의가 왜 생겼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대표성이라는 가치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도적 허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회나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시에는 이거 의원님 중에 누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얘기를 할게요. 21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본인이 시민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시죠. 시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동탄 트램 의회 의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 그 상임위에서 올리지 않으면 올라가 안 갑니다. 왜냐면 21분이 있는데 의장을 빼면 20분이에요. 분과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분과에 5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화성시의 시의원 지역구는 7개입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7개예요. 선거구가. 그러니까 동탄 1이 있고 동탄 2가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면 7개의 권역으로 나눠져서 시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A라는 분과, 예를 들면요, 동탄 2신도시에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동탄 2신도시 선출된 시의원 중에서는 교육문화분과위원장이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럼 동탄 2신도시를 대표해서 교육에 대한 일을 누가 하죠? 할 수 있는 시의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탄 2신도시 시의원 중에서는 교육문화분과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제도의 허점이에요. 이분들 자체가 20분을 4개 분과로 나눠도 아까 5명씩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딴 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쪽은 다른 상임이 없습니다. 위원이요. 5개 분과에 못 들어가요. 분과가 여러 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저는 저 의원님들 말씀을 되게 잘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거는 제도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분과를 나누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분과를 나눠서 한번 해보자. 제가 처음에 어느 데는 동별로 하고 어느 데는 분과별로인데 제가 이걸 안 나눠드리잖아요. 여기 분들의 시행착오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요, 여가부 장관하고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라고, 이분이 세계 직접 민주주의 의장이에요. 스위스 분이신데요. 한국에 오셨어요. 와서 이 사례를 스위스에 발표해달라는 겁니다. 거꾸로. 스위스가 우리 민주주의 가장 압도적인 나라예요. 제가 지역회의 설명할 때 란츠 개마인들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카드 들고 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문제이 뭐냐면요, 다수결 원칙이라 거기도 끝내는, 시민들이 이렇게 활발히 토의하는 과정이 그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위스가 엄청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이 모여서 매달 정기적으로 안건을 내고 토의하고, 이게 가장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위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그때 보셨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시민들 많은 데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발제하는 거예요. 그럼 발제를 듣고 한두 명 얘기하고 그냥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찬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원래는 다음 달 5일날 10월 5일날 그 회의가 대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발표해달라. 근데 저희가 여건상 지금 안 돼요. 왜? 우리가 직접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우리 화성시에서 부결 대상합니다. 지금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니까 부결이 됐어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는 이게 선진 사례라고 내년 9월에 스위스에서 제가 60여 개의 전 세계 유럽권의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걸 발제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훨씬 더 참여민주주의가 늦게 시작했지만 유럽보다 앞서 있다. 그 이유는 함께 토론 문화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이 방식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해결하면 돼요. 주재장님이 주재자이면서 발제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 주제를 다음 달에 설명해, 이게 한 달 늦게 가도 별 중요하지 않고요. 한 달 먼저 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좀 되게 조급해 하는 겁니다.
이거 만든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거 볼 때요. 이런 사례가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만약 1년 과정을 누가 대학 논문으로 쓰면요. 매우 중요한 논문. 이게 전부 다 영상으로 녹음돼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과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건 6개 번역의 모든 내용이요. 영상으로 전부 다 녹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어떤 발전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누가 이 논문을 써도 되게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절대 생각할 수 필요 없습니다. 매우 빠른 겁니다. 이게 앞으로 5년을 상상해 보면요.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몇 개월 만에 결과를 보려니까 느리게 보이죠.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면요. 지금 매우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건을 3개월이냐 4개월이냐 저는 좀 정한 게 발제자가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은 없고 이걸 편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본인이 내가 우리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봉사자로 나서서 지금 아까 여기 주제자 겸 발제를 하신 게 다른 도시 걸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본인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남이 볼 때는. 하지만 이분은 도시를 바꾸는 되게 뿌듯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없었으면 절대 전화하고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바꿔져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요번 달에 부족하면 다음 달에 부연 설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제일 위험한 게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면 기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석인의 과반수가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하면 돼요. 제가 이 지역 개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구글에 얘기를 했잖아요. 용기가 있게 두려움을 맞서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 개발에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요. 교육되지 않는 시민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겁니다. 다수결이 반드시 정의롭지 않고요. 좀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좀 아까 이런 쓰레기통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공식으로 올라와서 검토하겠죠. 하자 안 하자에 따라서 10억을 쓸지 100억을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 대해서 내가 이게 결정을 하면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소명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건을 올려도 우린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한 달에 뭐 2-3건이 내는 것보다 이 토론 과정이 우리 화성시의 토론 문화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어떤 분이 잘하실 수도 있지만 발제라거나 본인이 발표를 하려면 되게 떨릴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성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가 긴박하게 나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를 논의했으니 이런 과정 절차가 없이 이거를 과나에 넘긴다는 건요. 대표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거 잘하니까 과장님이 뭐 동장님이 설명해라 이거는요. 그러면은 제가 다 처음에가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안건 다 내고 이 안건 어떻습니까 해서 그냥 마치 허수아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건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선례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한두 건은 있었어도 지금은 모든 안건을 주민들이 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싹에 올라오는 날까지는 며칠날 되게 지루해요. 싹이 안 나오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씨앗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에 올라오면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총회의 의견을 거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과별로 됐는데 분과별로 됐는데 왜 이걸 토론하냐, 그거는 매우 다른 겁니다. 이 원래 원취지를 매우 훼손하는 그런 얘기랑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잠시만요. 저기 지금 그 제가 분과를 회칙에 넣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회칙안이 지금 통과해서 분과별로 가는데 그 사이에 심각한
오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과는 역할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세분화된다고 그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고 의결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느 순간 회칙의 그 내용이 사라지고 내 분과 거니까 내가 발표를 하겠다. 왜 타 분과가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주시면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회의 주재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직 강찬희 위원이시죠? 그걸 저희 운영위 회의 때 논의해서요. 그 의결 가는 방법을 한번 그 교통분과의 안건을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출장소랑 연계하셔가지고 그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 한 가지. 제가 발표자이자 주재자이자 발제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번 달 발제자이고요. 주재자가 아니었는데 회의 마지막에 추가 논의를 말씀하셔서 어찌하다 보니 제가 추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주재자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장님 브리핑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지금 교통분과에서 네.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통분과의 그 내부 순환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앞에 우리 회의 때 아마 그게 5월달에 5월달부터 이게 안건이 올라온 내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저는 지금 이 교통분과 전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우리 주재자나 그때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분과 내에서는 분과 내에서 처리를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내부순환 버스 노선은 그때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한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프로세스가 변경됐다. 예, 변경됐죠. 그래 이 안건은 저희가 제출한 시점은 변경된 게 적용되기 전이었어요. 그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7월달에 우리가 계속 얘가 합의를 못 봐가지고 저희가 7월 그 운영회의 때 합의를 하겠다라고 우리 동탄 출장소와 그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 회의가 운영회의가 지역회가 길어지면서 그때 한 11시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분과회의를 못하고서 그러면 8월달에 외부에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단독으로 개인이 낸 게 아니고 제가 앞에 표현할 때도 분명히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그 과정을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저 1동, 2동, 3동에. 그래서 합의안을 8월 언제까지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올해 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동, 2동, 3동에서 모여가지고 합의안을 1동의 합의안, 2동의 합의안, 3동의 합의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도출을 해서 그 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저희가 개인의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고 교통분과의 각 동에 합의안을 제출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프로세스 적용되기 전 시점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저번에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주재자였을 때 그 노선이 의결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의결이 났냐면 다음번에 의결하시죠가 의결 사안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잊으셨죠? 다시 한번 지역회의 돌려서 한번 유튜브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의자가 좀 이상하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철모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토론 문화가 없어서요. 이렇게 조금 약간 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우리가 토론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좀 톤이 좀 작은 사람, 저도 좀 목소리 톤이 커서요. 얘기하면 싸운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때문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 토론 문화가 없어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의회 여기에 이제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 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에 그레타 툰베르라고 2003년생 학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글 얘기해서 제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2003년생이면 지금 우리나라 17세, 만원은 15세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 같은 선거가 스웨덴에서 9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8월에 학교를 안 가고 국회의사당 가서 피켓을 들었어요. 스웨덴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네들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몰입해 있지 무슨 행동을 했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피켓을 듭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국회의사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도 금요일마다 피켓을 들어요. 16살짜리 학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나는 내 후손을 위해서 16살짜리가 내가 금요일에 공부하는 것보다 이 피켓 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 말만 하지, 이 주장을 15살 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9월 23일 날에요 유엔에서 이 친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된 거예요. 유엔에서도 우리는 토론할 때가 아니고 무언가 행동할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스웨덴에서 미국의 뉴욕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환경운동가랑 비행기랑 배 안 타겠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여기서 태양광 요트로 스웨덴에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이 자체가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을 냈던, 안 냈던, 아니면 오늘 거기에 뭐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안 냈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랑 다릅니다. 없는 새로운 걸 만들고 있는 거에 본인이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안건이 발제될 때 이 분과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분과의 장점도 매우 많아요. 동별로 하면 본인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동에서 교육에 대한 걸 전혀 안 해. 뭐든지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력 공부도 하고 알아도 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과의 장점은 매우 높습니다. 대신에 만일 교통분과에서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이게 딴 분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왜 이게 중요한지 본인의 교통에 관심 가진 분이 다른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거에서 아니다 하면 훨씬 더 준비해서 야 오늘 느낌 봤더니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보류시키고 우리가 좀 약했으면 우리가 더 준비해서 발제하겠다. 그래서 몇 달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한 번에 발제하기 어려우니 이걸 우리가 직업인도 아니고 이게 봉사자인데 한 달 만에 이거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를 6개월 과정에서 발제하겠다. 그 중간중간 보고회처럼 보고를 하고 6개월 후에 발제하겠다. 한 건을 이렇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저는 이 지역회령을 만든 모든 아이디어가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분들도 잘 몰라요. 이제 좀 감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부 매뉴얼을 만들어 딱딱 안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창의력이 사라져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이요, 창의력입니다. 제가 좀 아까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학생 얘기를 했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학생이 안 생기냐? 대한민국 학생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토론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훨씬 더 빨리 확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외국의 사례를 공무원 통해서 다 검토한 다음에 매뉴얼을 쫙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라 하면 이건 죽어있는 토론회에 불과해요. 그건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가 벌써 먼저 시작한 지는 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는 도시는 대한민국에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시장이 어쩔 때 한번 행사에 참여해서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냥 처리할 때 한번 와서 시민들이 함께 한 겁니다 라고 발표한 도시는 많아요. 하지만
진짜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1년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한 도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늦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고 우리 도시의 새로운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만에 하나 허성우 씨가 우리가 요새 뭐 예전이 다시 떠오르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시민이 주인인 도시 화성 진짜 이렇게 발표가 되고 화성 시민이 이걸 다 인정한다 하면 이런 도시는 이 지구상에 만들기 어려워요. 행복도시 화성 이거 그냥 서철 먼저 주장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이거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진짜 나 행복해 할 때 행복한 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게 그러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하는 게 희생되지 않고 훨씬 값진 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요. 지역에 진짜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데서도 화성에서 열심히 지역을 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마음새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개 번역 중에 저는 처음 만들 때 한 2개 번역만 성공해도 내 임기 4년 내에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외국에서도 관심 갖고 전국에서 여기 관심을 가져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대상 받았죠. 1년도 안 됐는데 기초단체장 평가에서 이게 대상 받았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이 너무 급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빨리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실수할 수 있고 시민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서 저도 실수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6초 5번 버스 맨날 빈 차 다니면 제 마음 아파요. 하지만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거를 빨리 시인하고 잘못된 내 공약이었다 인정하냐 안 하냐가 도시를 닦고 나가는 거지 100% 잘 될 거를 생각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간다면 실패하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좋아 너 잘 해봐라 해서 가면 실패하면 실패가 그냥 쓴맛으로만 남습니다. 그 말씀도 지난번에 한 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한 3개였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기관 부족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가해자 사회봉사처 문제 이렇게 해서 크게는 2가지 세부사안으로 아마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거든요. 시에서 1차적 검토가 이렇습니다. 특별교육기관 이수기관이 동탄에 없다는 것은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이건 늘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에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이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현재 화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이 문화의 집 안에 현재 공간이 상담 공간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한다가 설치해서 지난번에 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왔고 저희 한 달 만이라 하겠다라는 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안의 문제를 어떻게 내시려 할까는 저희도 좀 여기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만들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내실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해자가 사회봉사처가 부족하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도 뭐 싸움도 많이 했고 근데 가해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니다. 한단 전제조건이 깔리는 바탕입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가 또 사고를 칩니다. 범죄랑 똑같아요. 범죄가 초범, 재범일 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순화하지 않고 사회가 끌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3범, 4범, 5범, 6범, 7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잘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너무 급속도로 발전 위주로만 왔기 때문에 사회를 둘러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만 불 시대에 와 있어요. 3050 클럽에 가입돼 있고. 하지만 그게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크게요. 양극화에 의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되게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피와 땀 속에서 그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되게 늦은 상태에서 52시간제라니 최저임금 인상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요. 저는 폭력하는 학생을 다시 폭력하지 않게 만드는 거에 매우 큰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학생들이 내가 폭력을 하고 제대로 된 그 친구를 온 마을이 하나이를 키우는 감정으로 끌어안아줘야 그 친구가 다시 폭력을 안 해둘러야 폭력이 없는 도시로 가고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거지. 피해자에 대한 책을 아무리 잘 강구해서 피해자가 다 완치됐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또 하면 도둑을요, 경찰 10명이 도둑 한 명을 막기 어려운 겁니다. 왜? 때리는 애가 계속 때리는데. 그죠? 이 한 명이 계속 가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얼마든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이 가해 학생이 대부분 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 가정이 좀 더 안 좋은 층이라고 표현을 제가 적절하게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조금 더 집안이 좋은 집안보다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일수록 폭력을 하기가 쉽고 폭력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잘 배우고 부모가 좋은 수입층이 있는 학생일수록 폭력이 낮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하니까. 근데 부모가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별로라는 직장을 다니고 좀 더 아침부터 밤늦게 일하셔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더 많이 휘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전 이 부분은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대한 비용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저는 정신노동에 대한 비용과 육체노동의 비용이 노동의 가치가 동등해서 급여가 비슷해져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그 부모가 급여를 덜 받아서 못 돌본다면 화성시 정도 되면 전 사회가 그 아동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대폭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안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대폭 늘려서 금년에 2~3배 이상 늘려서 조금 그러면 다 하긴 어려우니까 여기 이 권역에서 나왔으니까 이쪽에 폭력 가해 학생 시범으로 정해서 왜 우리가 무조건 돈을 쓴다고 되질 않아요.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돈을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탄 1, 2, 3동의 가해 학생들에서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랬더니 내년 되니까 좀 줄더라 하면 화성 장벽으로 좀 확산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방법을 자꾸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지역회에서 우리가 나중에 지역회에서 운동으로 같이 해서 우리 이웃 아이를 같이 돌보고 한다면 진짜 좀 좋은 이러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나래울 복지센터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 강화인데요. 원래 저희 나래울이요. 이게 동탄 1, 2, 3동이 생기면서 LH에서 져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래울처럼 크게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크게 있는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되게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 동탄에요.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 노인 복지관이 이미 생겼어요. 며칠 전에. 아직 개소식만 안 했지 이제 생겼습니다. 개관식만 안 했지. 이미 노인분 바꾸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하는데 이게 중장년층 여기만 특화해서 키운다라는 거에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의 문제거든요. 천상 본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한할 문제도 아니고 이게 한 지역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중간 요청을 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복지관이라고 계속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평생학습관도 있고 이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좀 뭐 이쪽이 동북권만 해도 좋고 서북권은 조금 현재는 그런 복지시설 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특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지역위원분들이 저 관심 있는 분, 예를 들면 지역의회에서 권역별로 한 서너 분씩 아니면 네다섯 분 그러면 뭐 우리가 대여섯 개 올릴 때가 20, 30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게 진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용역을 한번 줘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용역을 우리가 대학에 줄 수도 있지만 대학에 줄 때 용역을 주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를 들면 이 30여 분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주는 방식이 여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논의해서 매일 들여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분들한테 회의 수당을 예를 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분들도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일처럼 하지 않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화성시 시민분 뭐 20분을 참여시키고 그분들하고 같이 뭐 다른 데를 다녀봐야 된다 이런 용역 절차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면 시민들한테는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용역을 줄 때. 그리고 이분들하고는 최소한 뭐 일주일에 2번이면 2번씩 뭐 몇 시간 이상의 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용역을 주는 게 용역이 타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섣불리 그냥 중장년층의 프로그램만 늘린다라는 거는 늘려놓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검토하고 내년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디자인해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 나래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조금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덕원선 그 메타역 급행 정차역인데 저희 그 공무원분들이 검토한 건 급행 어렵다 이렇게 여기에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보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저는 여기 주재하신 그때 발제하신 분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그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절차상요 여기서 의견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쫙 검토할 때까지 제가 의견을 안 냅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면 이틀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의견을 냈는데 바로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게 바뀌어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쫙 보고할 때까지 제가 일체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제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토를 합니다. 제 생각을 알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와요. 그게 시행정이에요, 이쪽에.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건 써있어요, 지금요. 메타역 급행 정책에 따른 운행시간 급 증가로 타 지자체 민원 발생 가능성 높음. 그리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때 다른 데에 있는 사례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위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동탄 이 신도시에 민원이 있느냐 없냐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검토가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여기 하나천이고요. 동탄 2신도시 사람도 동탄 1신도시를 오려면 기존의 편성을 보면 저희가 완행은 115편 편성되고요. 급행은 50편 편성되는 겁니다. 이 해석을 다르게 하면 동탄 2신도시 사람이 메타역으로 오려고 할 때 115회밖에 없는 게 165회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요. 네. 그리고 여기 메타에서 SRT를 이용할 사람들 입장에서도 115회에서 165회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트램도 물론 생기겠지만 트램은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SRT는 밑으로 바로 연결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정거장만에 한 3분이면 갈 거를 트램이 아무리 빨라도 한 10몇 분 이렇게 돌아 가야지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이걸 낼 생각은 못 했었어요, 저거요. 시장 대구도. 근데 이걸 좀 적극 주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안이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동탄 투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안이다. 요거는 저희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역과 메타 지하공간 연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타역과 메타 지하공간은 제 생각으로는 연계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 호텔 짓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그걸 전체 개발하는 한 분이 다 사신 거예요, 땅이요.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하나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땅값을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분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주장은 기존의 안보다 다른 안을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분들은 지금 메타폴리스가 랜드마크가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네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광장하고 메타역에 생기는 역과 그 다음에 메타폴리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그래서 메타폴리스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게 그분의 얘기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은 70층이 넘는 거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미 설계를. 그래서 밑에다가는 엄청난 도서관도 만들고 쭉 이런 얘기 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두툼한 걸 한번 검토해달라고 줬는데 제가 그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 정책 결정자인 시장이 보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그냥 드렸어요. 절차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올라온 게 맞지,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 저한테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화성시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거는 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는 밑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해서 제가 그 책자를 한 페이지로 넘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70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시민들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화성시에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을 거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서 만약 그걸 어떠한 혜택이 갔다면 그 혜택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으로 하면 혜택이 가겠죠. 혜택이 간 거에 대해서는 화성시민 최소한 동탄, 1동탄 전체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 정도의 시에다 기부를 하면 이 정도의 혜택을 줘도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지 않으면 제가 아마 통과시킬 확률은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라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이 간다면 전체 시민들 골고루 저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이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거는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야지. 이게 저는 기본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전부 녹화되는 여기에다 이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해요. 밀실행정이 아닌 거는 저는 모든 분이 저한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안된 거를 시민들한테 말할 수 없으면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 부서에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우선 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동탄 전체 시민에 대한 의견 교류는 이 지역회의 수준이 아니고 전체 동원에 대한 필요하다면 동투까지 동탄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여기에 더 큰 랜드마크가 생겨서 동투 분들도 여기로 온다면 전체 동탄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공간 연계까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분 분과별로 한 번씩 받겠습니다. 네, 교육부 혹시.
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 네. 그러시면 네, 시장님 브리핑은 마쳤고요. 네, 늘 소통해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분과 회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 분과랑 행정도시 분과는 그냥 자리에 계시고요. 경제문화환경 분과는 쉼터로, 교통분과는 소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실 안건이요. 10월에 발표할 9월에 내실 안건이 교육복지분과는 한 건이고요. 행정도시분과는 또 한 건, 경제문화환경분과 2건, 교통 2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하시고요. 좀 빠른 시일 안에 출장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지역회의를 마치겠습니다.